2017년의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올 한해 노룩 패스, 철새 정치, 파격적인 스킨십, JSA 북한군 귀순, 그리고 수능 연기 등 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최대의 이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자금 조성이라는 의혹 제기로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어진 한국 대통령의 탄핵일 겁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이 순간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한국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될 텐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유례없는 벚꽃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이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펼쳐진 이번 19대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까지 5파전으로 실시된 만큼 서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펼쳤고, 여기서 수많은 어록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던 장면이었는데, 대선 후보자들이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니 안철수 후보가 정말 답답했나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던진 말,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총 6번의 공식 토론을 거치는 등 결국 후보들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 끝에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의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당선될 한국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을 직면하게 될 타이밍이었고, 인수위도 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과연 정치를 잘 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대내외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부터 시작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너졌던 각 국가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문 대통령은 미국을 첫 시작으로 해서 총 7개국을 방문했었고, G20과 UN 총회, 그리고 아세안 등 다자 회의에 연이어 참가하면서 정상급 회담을 약 40여 회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국빈 영접을 진행했는데요. 국빈 영접에서 특히 국민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국회 연설을 꼽았다고 합니다. I know that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become a tremendously successful nation, will be a faithful ally of the United States very long into the future. You secured free parliamentary elections in 1988, the same year you hosted your first Olympics. Soon after, you elected your first civilian president in more than 3 decades. And when the republic you won faced financial crisis, you lined up by the millions to give your most prized possessions, your wedding rings, heirlooms, and gold luck keys to restore the promise of a better future for your children. 사실 이렇게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등 문 대통령이 2017년에 보여줬던 행보들은 현재 진행형이거나 가변적인 것들이라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내외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도출된 것들을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만 골라서 소개해드리자면, 크게 원자력 정책과 한국 캐나다의 통화 스와핑 체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자력 정책 같은 경우는 서로 간 치열한 팩트 경쟁이 이루어질 정도로 찬반 단체 간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영역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문 대통령은 바로 눈앞에 있는 원전 2기인 신고리 5, 6호기를 짓느냐 마냐에 대해서 어느 한 결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정하였습니다.
공론화의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 순회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략 3달 정도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수차례의 간담회와 설문조사 그리고 종합 토론 등을 통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정책이 특히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동안 국가의 중요한 의제들을 전문가나 행정관료들끼리만 정했던 것과 대조돼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정한 소위 수기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3개월 내내 참석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한국과 캐나다의 통화수합 체결입니다. 커런시 수합은 말 그대로 국가 간 서로 다른 화폐를 교환한다는 외환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특정 상황에 국가가 필요시 자국의 화폐를 이용해 상대국의 외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호거래 제도입니다. 금융시장은 그 특성상 수많은 대내외 요인으로 쉽게 변동이 되는 만큼 불안정성이라는 속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경제에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입 규모도 꽤 큰 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외환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화수합도 제2의 외환 보유고 역할을 하는 만큼 되도록이면 많은 국가와 통화수합 협정을 맺는 게 좋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호주 등 약 8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협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나다와 맺은 이 협정이 더욱 눈길이 가는 이유는 이번 통화수합이 무제한, 무기한 조건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캐나다 달러화가 사실상 기축 통화의 구실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한국과 캐나다의 통화수합 체결은 외환 위기에 대비한 강력한 안전막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이 협정을 맺음으로써 국제 신뢰도가 더욱 상승되고 일본에게 통화수합 재협상을 요구할 필요성이 더 적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굉장히 부들부들됐다는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 모습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모습은 낮은 경호, 친근한 경호와 같은 정책 아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현재 정착이 되었고 또 청와대 참모들과의 격이 없는 모습들, 상춘제를 활용한 재계 인사들과의 맥주 파티, 대통령의 소탈한 휴가, 음식을 집어먹다가 걸린 모습 이렇게 굉장히 탈권위주의적인 행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도 동시에 풍기게 되면서 문 대통령은 소통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정 100일 대국민 보고,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등 방송이나 SNS의 경로를 통해 국민 소통에 특히 방점을 둔 이러한 모습들은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달리 처음으로 비춰졌던 모습들이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 아니냐, 내지는 외교 무대에서 왜 구석에 서 있는 것이냐, 프리토킹을 왜 못하는 것이냐, 왜 혼밥을 먹는 거냐 등 참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국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양 측면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반대하는 분들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지만 참 원색적인 비난들은 다소 당황스러운 측면을 안겨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국가의 대통령이 다 쉽진 않겠지만 특히 한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하나만 잘못 걸려도 굉장히 많은 욕과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특수성, 특히 가뜩이나 북한이 사고를 치는 상황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내외 환경상 참 이를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고민하고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국민분들도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1월이 시작하는데 2018년에는 대한민국이 작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